중앙일보 주필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김진은 윤석열을 두둔하려고 유시민 작가에게 박박 달려들다가 본전까지 다 털리고 뻘짓만 열심히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김진의 발언을 들어보니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왜 저런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감정이 현실이죠. 예. 선거는 감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네. 좌우되는 것이고, 제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저는 충격이에요. 충격. 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뭐 물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런 선거를 떠나서 어떤 도덕이라는 것, 도덕 정신, 도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불변의 가치인데, 조국 신당이 저런 식의 충격적인 돌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도덕이 도대체 어느 구석에 가 있는 거냐. 네. 상당 부분 저는 추락을 했다고 봐요. 도덕 의식, 도덕 수준, 도덕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도덕을 정당을 완전히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한다고 하는 의식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우선 사회가 살아나가는 데에 짜증나는 점이 많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인간 사회에는 권력에 대한 질투와 질시가 있는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권력도 가졌고 재산도 많고 또 뭐 이런 여념이 없이 살아온 이런 부부인 것 같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질투와 질시, 뭐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질투와 질시, 이런 것들이 인간사회 밑에 깔려 있는 것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도가 심각한 저는 충격이다. 네. 이것이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 그러면 첫 지금 번째 감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해보면 우리 진짜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 얘기는 특별히 어떤 도덕적인 지표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 분노가 누구를 향한 분노,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있지만 네. 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짐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저 분노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 정권 들어서고 나서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유권자들이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서로 이격돼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적으로 됐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일이 다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이래서 제가 지난번 토론 때 여당의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 제가 비대위원장 리스크라고 그랬습니다. 예. 악플러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기가 법무장관하고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조국 가족을 털었잖아요. 완전히 다 내 가족을.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털려면 정말 공정을 쏘려면 다 털어라, 문제되는 사람들을. 근데 왜 니들 가족은 안 털고 저 가족만 털어서 그걸로 공정의 이 수호신인 양 위장해가지고 대통령 자리까지 갔잖냐. 대통령 가고 나서 니들이 가진 칼은 니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만 휘두르고 있고 니들이 아끼는 사람, 니네 편한테는 정말 솜털처럼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분노가. 이 분노는 조국이 훌륭하다, 뭐 조국 가족이 무고하게 당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조국 가족이 그 정도의 형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만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또는 그 가족만 그것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예. 이 정부가 검사들이 집권을 하고 나서 국가의 합법적인 강제력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2년 동안 보면서 그거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거라고. 예. 저는 이것이 공분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도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똑같은 사안도 방향이 꽤 서로 다르죠?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냥 예. 다른 거예요. 그냥 누가 맞는지는 모르죠. 그거 누가 맞는지는 알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규명도 안 돼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똑같은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고 서로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싫어도. 그러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 사회를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가끔씩 선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도 그 수많은 이벤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저는 무슨 대단한 어떤 사건이다, 이번 총선이. 그런 거 아니고요. 이번 총선에 야당 왕창 뽑아도 다음 총선 가면 또 보수 세력 왕창 뽑을 수 있고요. 늘 그렇게
시계추처럼 오가는 게 우리네 삶 아니냐. 예. 그러니까 너무 한 회의 선거에서 경향이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아주 그냥 부도덕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자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거 방송 토론을 할 텐데 선거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게 된다면 뭐 100석 이하로 떨어지든 아니면 뭐 110석 뭐 아니면 뭐 조금 뭐 해서 뭐 한 115석 뭐 120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을 했고 이런 것에 관해서 제가 아마도 더 유작가보다도 더 신랄하게 비판을 할지 몰라요. 저는 할 거예요. 예? 선거 결과라는 명백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정권이 잘못한 거. 네. 제가 아까 얘기한 왜 국민들이 봤을 때 자꾸 왜 불통이라는 말이 나오게 행동을 하느냐. 크게 잘못하지도 않았으면서 해명할 자료가 다 있고 사정도 다 알고 논리도 있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 왜 얘기를 못해서 국민들한테 불통이라는 얘기를 듣느냐. 소통도 대통령의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측면의 평가를 할 겁니다. 예. 근데 시민들은 각자의 소망과 의지에 따라서 투표하는데 투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그걸 해석하죠. 집단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상 이제 해보면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은 무슨 군중 심리가 표출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단지성이 발현되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군중 심리라고 얘기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면 집단지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식인들이 비평가들이 지난 100년 동안 언론을 하면서 늘 대중들에게 했던 그런 일종의 훈장질 같은 거예요. 저는 제가 믿는 거는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한 사람이나 소수가 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나누면서 참여해서 결정하는 쪽이 더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좀이라도 더 높다. 이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어떤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모든 이견에 대해서 다 허락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떤 잘못돼 보이는 어떤 소수의 주장도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것이 옳았음이 입증된 사례들이 엄청 많거든요. 많은 대중들이 받아들인 사례들이요. 이제 그런 거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중들 각자가 선택한 것이 모여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도덕적 평가를 내린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저는 지금 평가를 오늘 토론 내내 하면서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만약 선거 결과가 여당에 굉장히 나쁘게 나오면 저 이런 가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할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리콜 선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9%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5%포인트 정도 이상이 곧바로 그 석 달 후에 지지를 철회하고 이 잘한다 못한다가 35대 60으로 고착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윤 후보를 찍은 사람들 중에서 49% 중에서 약 15% 정도가 몇 달도 안 돼서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 기대가 생길 때는 좀 올라갔다가 긍정이 다시 아니면 내려가고 이거를 지금 1년 반 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어떤 시점에 왔냐면 리콜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이 여론조사표를 가만히 보면 거의 절반 이쪽 저쪽 50%가 어떨 때 좀 넘기도 하고 좀 모자라기도 하지만 대개 50% 내외의 응답자가 아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매우 못한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하리라는 기대도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했는데 그게 원래 광고에서 받고 계약서에 써진 거하고 작동 성능이 완전 다르다. 그러면 리콜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리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 중에도 상당한 숫자가 리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거든요, 중도층이. 그래서 저는 이 선거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다. 이 가설이 옳다면 이 선거는 여당의 패배로 끝날 거고요. 패배로 끝난다는 것은 곧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리콜 신호를 보낸 거다. 네. 그러니까 리콜 해줘야 돼요. 가서 지금까지 작동한 거하고 다르게 작동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면 정말 나라가 불행해져요. 국민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로
선거 결과를 볼 겁니다. 예. 흔히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회고적 투표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산업에서 얘기하는 회수해가지고 고쳐달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으로 아예 이해가 폐기 되네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쳐달라고 해야죠.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